안녕하세요, 여러분. 시골농부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작은 텃밭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른 아침, 대전 외곽의 마을에는 밤새 내린 비가 아직 흙냄새로 남아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장화를 신고 천천히 뒤뜰로 나갔습니다. 오늘은 아침 밥상에 올릴 부추를 조금 베어 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웃 박철수가 먼저 울타리 너머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영수 형님, 우리 집 부추가 이상합니다. 물도 주고 퇴비도 줬는데 해마다 더 가늘어집니다. 김영수는 말없이 박철수의 밭으로 걸어갔습니다. 처음 심었을 때는 손가락처럼 굵고 향도 좋았던 부추가 이제는 실처럼 가늘게 엉켜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괜히 민망한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게을러서 그런 걸까요? 김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추가 가늘어지는 것은 꼭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아껴 키운 밭에서 더 자주 생기는 일입니다. 한자리에 너무 오래 있었고 뿌리는 너무 빽빽해졌고 흙은 조금씩 지쳐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추가 약해지면 먼저 물과 거름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부추는 단순히 더 먹인다고 다시 굵어지는 채소가 아닙니다. 뿌리가 숨 쉴 자리, 흙이 쉬어갈 시간,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나누어 심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부추가 왜 해마다 가늘어지는지, 처음 심을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자를 때와 자른 뒤에는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뿌리를 나누어 새 자리로 옮겨야 하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밥상에 오르는 작은 부추 한 줌도 흙의 마음을 알면 다시 힘있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 김영수는 박철수의 부추밭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비에 젖어 반짝이던 잎들은 멀리서 보면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니 잎 하나하나가 힘없이 얇았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흙을 살짝 밀어보고 부추 밑동이 얼마나 빽빽하게 붙어 있는지 천천히 살폈습니다. 철수야, 이건 물을 안 줘서 그런 모습이 아니네. 거름을 한 번 더 준다고 바로 굵어질 모습도 아니고. 박철수는 조금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저는 해마다 봄이면 퇴비도 뿌리고 마른 날에는 물도 줬습니다. 김영수는 부추 밑동을 가리켰습니다. 처음 심을 때는 몇 폭이 되지 않았던 부추가 해가 지나며 스스로 포기를 늘립니다. 겉으로는 같은 한 줄처럼 보여도 땅속에서는 뿌리와 뿌리가 서로 밀고 잎과 잎이 서로 햇빛을 나누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넉넉했던 자리가 어느 순간부터 좁은 방이 되는 것입니다. 김영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작은 밥상에 3사람이 앉을 때는 넉넉하지. 그런데 같은 밥상에 10사람, 20사람이 앉으면 음식이 그대로 있어도 한 사람 몫은 줄어들 수밖에 없네. 부추도 그렇네. 부추가 가늘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더 많이 먹이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뿌리가 너무 많아져 있으면 거름이 있어도 각 포기까지 고르게 돌아가지 못합니다.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흙이 젖어 있어도 뿌리 사이가 너무 빽빽하면 숨 쉴 틈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먼저 보아야 할 것은 잎이 아니라 밑동입니다. 포기 사이에 빈틈이 남아있는지, 뿌리가 위로 밀려 올라오지는 않았는지, 한 구역이 너무 촘촘하게 막혀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박철수는 그제야 자신의 부추밭을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동안 그는 잎이 가늘어진 것만 보았지 땅속에서 얼마나 많은 부추가 서로 어깨를 부딪히고 있었는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박철수는 한참 동안 말없이 부추밭을 바라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잎이 가늘어진 것만 속상했는데 김영수의 말을 듣고 나니 밑동이 너무 빽빽하다는 것이 이제야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김영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호미 끝으로 부추 옆 흙을 아주 조금만 긁어냈습니다. 젖은 흙이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였지만 아래쪽은 생각보다 단단하게 뭉쳐 있었습니다. 철수야, 부추가 힘을 잃는 이유는 포기가 많아진 것만은 아니네. 흙도 오래 같은 일을 하면 지치네. 박철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흙도 지친다는 말이 조금 낯설게 들렸습니다. 김영수는 손에 묻은 흙을 천천히 비비며 설명했습니다. 같은 자리에 부추를 여러 해 두면 뿌리 찌꺼기가 쌓이고 흙의 틈이 줄어들고 비가 많이 온 뒤에는 공기가 드나들 길도 좁아집니다. 특히 장마가 지나고 나면 낮은 두둑의 흙은 물을 오래 머금은 채 굳어지기 쉽습니다. 겉은 마른 듯 보여도 속은 답답할 수 있고 겉은 젖어 보여도 뿌리는 편하게 숨쉬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부추는 강한 채소처럼 보이지만
뿌리는 생각보다 예민합니다. 흙이 너무 딱딱하거나 오래 막혀 있으면 거름이 있어도 제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추가 가늘어졌을 때는 물뿌리개부터 들기보다 먼저 흙을 한 줌 만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손으로 쥐었을 때 너무 단단하게 뭉치지는 않는지, 비 온 뒤 물이 오래 고이지는 않는지, 뿌리 주변에 오래된 찌꺼기가 너무 많지는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이정숙도 마당으로 나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잎만 보고는 몰랐는데 흙을 보니 밭이 답답해 보이네요.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추밭은 오래 두었다고 늘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때가 되면 흙도 쉬어야 하고 뿌리도 새 자리를 만나야 합니다. 박철수는 그제야 자신이 몇 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잎만 기다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영수와 박철수는 오래된 부추밭 옆에 작은 빈 두둑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미 지친 자리만 붙들고 있으면 부추도 사람도 답답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김영수는 삽을 깊게 넣지 않고 몸에 무리가 가지 않을 만큼 천천히 흙을 뒤집었습니다. 박철수도 옆에서 흙덩이를 잘게 부수며 물었습니다. 형님, 그럼 새로 심을 때는 언제가 제일 좋습니까? 김영수는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고 대답했습니다. 부추는 봄에 땅이 풀리고 아침 추위가 누그러졌을 때 심기 좋습니다. 대전 근처라면 보통 3월 말부터 4월 사이가 무난하지만 해마다 날씨가 같지는 않습니다. 남쪽은 조금 빠를 수 있고 산 가까운 곳은 조금 늦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력만 믿기보다 흙을 만져보아야 합니다. 아침 흙이 얼음처럼 차갑지 않고 비가 온 뒤에도 물이 오래 고이지 않으면 준비가 된 것입니다. 가을에 심을 수도 있습니다. 한여름에 뜨거운 기운이 지나고 아침 저녁 바람이 조금 부드러워질 때가 좋습니다. 다만 너무 늦게 심으면 뿌리가 자리 잡기 전에 추위가 먼저 오기 때문에 서두르기보다 알맞은 때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이라면 씨앗보다 모종이 편합니다. 씨앗은 기다리는 맛이 있지만 어린 시기에는 천천히 자라고 잡초에 밀리기 쉽습니다. 모종은 처음부터 밭에 적응시키기가 조금 수월합니다. 다만 모종이라고 해서 한 구멍에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김영수는 손으로 간격을 짚어주며 말했습니다. 지금 비어 보이는 이 자리가 내년에는 부추가 숨 쉴 자리네. 처음부터 꽉 채우면 보기에는 좋지만 오래 못 가네.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에는 빈틈이 아까워 빽빽하게 심었지만 이제는 그 빈틈이 낭비가 아니라 미래의 여유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추를 오래 먹고 싶다면 처음부터 조금 느슨하게 시작하는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새 두둑을 만들어 놓고 며칠이 지난 뒤 부추 모종은 조용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잎은 길지 않았지만 흙 위로 올라온 초록빛만 보아도 마음이 급해지기 쉬웠습니다. 이정숙은 저녁 준비를 하다가 마당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정도면 조금 잘라서 부추전 한 장은 부쳐도 되겠네요. 박철수도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새로 심은 부추가 올라오면 누구나 한 번쯤은 빨리 맛보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김영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올해는 조금 참는 게 좋겠네. 지금은 잎을 먹을 때가 아니라 뿌리가 밑에서 자리 잡을 때라네. 부추는 한 해만 보고 키우는 채소가 아닙니다. 오래 두고 먹을수록 고마운 작물이지만 그만큼 처음에는 뿌리에 힘을 모을 시간이 필요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잎이 작아도 땅속에서는 새 뿌리가 흙을 붙잡고 다음 해에 올라올 힘을 조금씩 모으고 있습니다. 이때 잎이 보인다고 바로 잘라버리면 부추는 다시 잎을 올리느라 뿌리에 저장할 힘을 줄이게 됩니다. 김영수는 그것을 적금에 비유했습니다. 첫 해 부추는 뿌리에 적금을 넣는 때네. 너무 일찍 꺼냈으면 다음 해에 받을 것이 적어지지. 물론 아주 건강하게 자란 잎을 조금 맛보는 정도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굵게 키우고 싶은 분이라면 첫 해에는 되도록 베지 않고 지켜보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늦게 심었거나 모종이 약해 보인다면 더더욱 기다려야 합니다. 박철수는 아쉬운 듯 웃었지만 이번에는 가위부터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빈 두둑 위에 어린 부추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올해 한번 참아서 내년에 제대로 먹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 말에 김영수도 조용히 웃었습니다. 텃밭일은 빨리 거두는 기쁨도 있지만 기다린 뒤에 돌아오는 기쁨이 더 오래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첫 해를 조용히 넘긴 부추는 다음 봄이 되자 전보다 훨씬 힘있게 올라왔습니다. 어린 잎을 보고도 참았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듯 잎은 조금 더 넓고 색도 안정되어 보였습니다.
이정숙은 그제야 바구니를 들고 마당으로 나왔고 박철수도 이번에는 가위를 손에 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는 잘라도 되겠지요? 김영수는 부추 잎을 손으로 가볍게 모아보았습니다. 너무 어릴 때 자르면 힘이 부족하고 너무 늦게 자르면 잎이 질겨질 수 있습니다. 부추는 잎이 부드럽고 향이 좋을 때 너무 욕심내지 않고 베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손으로 잡아당기지 않는 것입니다. 급한 마음에 한 움큼 쥐고 뽑듯이 당기면 뿌리까지 흔들려 다음 순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김영수는 깨끗한 가위를 꺼내 낮게 잘라 보였습니다. 부추는 세게 다루는 채소가 아니네. 바짝 깨끗하게 그리고 조용히 잘라주면 되네. 자른 뒤에도 일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잎을 베어냈다는 것은 부추가 다시 새 잎을 올릴 준비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때 거름을 한꺼번에 많이 주면 오히려 뿌리가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잘 썩은 완숙 퇴비를 아주 얇게 뿌리고 흙을 살짝 덮어주는 정도가 좋습니다. 분뇨 냄새가 강하거나 아직 덜 썩은 재료는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김영수는 흙 한 줌을 손바닥에 올려 부추 밑동 주변에 가볍게 뿌렸습니다. 마치 얇은 이불을 덮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자른 뒤에는 배불리 먹이는 것보다 편하게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게 먼저네. 박철수는 그 말을 듣고 가위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그는 부추를 많이 자르는 것보다 자른 뒤 어떻게 쉬게 할지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부추를 한번 베고 난 뒤 김영수는 며칠 동안 그 밭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잎이 다시 올라오는 속도를 보고 흙이 너무 마르지는 않았는지, 비가 온 뒤 밑동이 답답하게 젖어 있지는 않은지 살폈습니다. 박철수도 이제는 물 뿌리개보다 먼저 눈으로 보고 손으로 흙을 만져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부추 사이로 가느다란 꽃대가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얗고 작은 꽃이 필 준비를 하는 모습은 생각보다 예뻤습니다. 박철수는 그것을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두어도 보기 좋겠네요. 그때 이정숙이 곁에서 말했습니다. 몇 송이는 남겨두면 마당이 환해 보이겠지만 전부 두면 밥상에 오를 잎은 줄어들겠지요.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추꽃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꽃도 부추가 살아있다는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루옹에서 부드러운 잎을 계속 얻고 싶다면 꽃대가 너무 많아지기 전에 잘라주는 편이 좋습니다. 꽃과 씨앗으로 힘이 몰리면 다음에 올라오는 잎은 전보다 가늘고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꽃대를 살피는 일은 또 다른 신호를 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잎이 계속 가늘고 포기 사이가 빈틈없이 꽉 차 있으며 밑동이 흙 위로 밀려 올라오고 퇴비를 조금 주어도 회복이 더딘 모습이 보인다면 그 부추는 단순히 한 번 더 자를 때가 아니라 나누어 줄 때가 온 것입니다. 박철수는 꽃대 몇 개를 남기고 나머지는 낮게 잘랐습니다. 예쁜 것을 모두 없애는 마음이 아니라 부추가 다시 잎으로 돌아올 길을 열어주는 마음이었습니다. 꽃대를 정리하고 난 뒤에도 김영수는 오래된 부추밭 앞에서 한동안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직 초록빛이 남아 있었지만 밑동은 서로 엉켜 있었고 흙 위로 밀려 올라온 뿌리도 보였습니다. 박철수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제 정말 캐내야 하는 겁니까? 김영수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추를 오래 먹으려면 어느 해에는 과감히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부추를 버리는 일이 아니라 다시 살아갈 자리를 마련해주는 일입니다. 한 자리에 너무 오래 있던 부추는 포기가 빽빽해지고 묵은 뿌리가 많아지고 흙도 예전처럼 부드럽지 않습니다. 그럴 때 거름만 더 주는 것은 좁은 방에 밥상만 더 들여놓는 것과 같습니다. 부추를 나누기 좋은 때는 봄에 흙이 풀리기 시작할 무렵이나 가을 더위가 지나고 바람이 선선해졌을 때입니다. 한여름 뜨거운 때는 뿌리가 지치기 쉽고 너무 늦은 가을은 새 자리에 뿌리 내릴 시간이 부족합니다. 김영수는 삽을 깊이 넣어 뿌리 덩어리를 통째로 들어 올렸습니다. 박철수는 그 속을 보고 놀랐습니다. 겉에서는 몇 줄기처럼 보였던 부추가 땅속에서는 뿌리끼리 단단히 얽혀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검게 변한 묵은 뿌리와 물러진 부분을 골라내고 건강한 뿌리 몇 포기씩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부추가 이사하는 날이네. 그 말에 박철수는 웃었습니다. 새 두둑에 옮겨 심긴 부추는 당장 풍성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흙 사이에는 바람이 드나들 공간이 생겼고 뿌리는 다시 뻗어갈 자리를 얻었습니다. 박철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오래 키운다는 것은 그냥 붙잡아 두는 일이 아니라 때가 되었을 때
새 길을 열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새 두둑의 옮겨심은 부추는 며칠 동안 조용했습니다. 박철수는 처음에는 조금 걱정했습니다. 잎이 금방 풍성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영수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뿌리가 새 흙을 붙잡는 시간에는 겉으로 보이는 변화가 느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밭일은 하루 만에 답을 내는 일이 아니라 계절이 지나며 천천히 대답을 듣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부추가 해마다 가늘어진다면 먼저 밑동을 보아야 합니다. 포기가 너무 빽빽하지 않은지, 흙이 딱딱하고 답답해지지 않았는지, 비 온 뒤 물이 오래 머물지는 않는지 살펴야 합니다. 새로 심을 때는 처음부터 너무 촘촘하게 넣지 말고 앞으로 자랄 자리를 남겨주어야 합니다. 첫 해에는 잎보다 뿌리를 키우는 마음으로 조금 기다려야 하고 수확할 때는 깨끗한 가위로 낮게 잘라야 합니다. 자른 뒤에는 완숙 퇴비와 고운 흙을 얇게 덮어 부추가 편하게 다시 올라오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여름에 꽃대가 올라오면 목적을 생각해야 합니다. 꽃을 조금 보고 싶다면 몇 송이는 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밥상에 올릴 부드러운 잎을 계속 얻고 싶다면 대부분의 꽃대는 일찍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나 부추가 너무 빽빽해졌다면 그때는 미련 없이 나누어 새 자리로 옮겨주어야 합니다. 이정숙은 저녁에 부추 무침을 만들며 말했습니다. 밭에서 기다린 시간이 밥상 위에서 향으로 돌아오네요. 김영수와 박철수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여러분의 부추밭은 지금 몇 년째 같은 자리에 있습니까? 잎이 아직 굵습니까? 아니면 조금씩 가늘어지고 있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밭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작은 텃밭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